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Z790 엣지 와이파이 램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 그때 에러가 좀 나가지고 제가 좀 조정을 제가 알아서 좀 하겠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Absolute New 컴피그로 권장주기 3주기 돌려서 에러가 지금 없는 화면이 나오죠. 돌려놓고 지금 자다가 깨서 이제 다시 결과를 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이전 영상에서 했던 거랑 좀 달라진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처음에는 얘를 최대값 26만 주고 잡다가 26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RFC를 좀 풀어봤는데 램이 뭔가 수율이 부족한 건지 REFI를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 줄이는 대신 RFC는 최대한 쪼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REFI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부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냥 절반값 넣었습니다. 향후 더 늘려서 해보세요. 만약에 따라 하실 거면. 근데 이거를 하실 거면 지금 RFC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쿨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RCD 값을 좀 많이 조인 겁니다. 이 수율이 되는 건 제가 확인해서 지금 조이는 거라서 만약에 수율이 안 되면 얘를 44로 풀어주세요. 44.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버클럭 하는 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영상을 2시간이나 찍었죠. 2시간이야 3시간인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를 보고 그 방법대로 본인도 스스로 찾아가시길 바라서 영상을 찍는 거지 그대로 넣고 쓰시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은 램 수율 혹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다를 수 있다. 같은 보드 기준으로 혹시 보드가 다르면 또 보드 수율도 다르고요. 같은 보드면 그 보드 내의 편차는 별로 크진 않은데 특정 보드가 아니면 MSI 보드 같은 경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타이밍을 넉넉하게 넣었으면 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타이밍을 넉넉하게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많이 제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만 오버클럭 하니까 실력 운운해서 요새는 최근에는 그냥 다 타이트하게 쪼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올려드려야 너는 맨날 타이밍 다 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버클럭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게. 그래도 제가 좀 최근엔 타이밍을 많이 쪼이고 있으니까 따라하기 힘드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그대로 놓고 돌리면 에러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수율 꽉꽉 조이는 거라서 본인 수율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램마다 RCD 들어가는 값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L 들어가는 전압 수율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다 타이트하게 조인 겁니다.
WR도 마찬가지예요. 30 들어가는 램이 있고, 지금 제가 옆 컴퓨터에서도 지금 하나 진행한 게 있는데 걔는 22까지 조여지더라고. RFC도 이거보다 더 조여지는 램도 있을 수 있고 덜 조여지는 램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특히 온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RRD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8이 되는 애들이 있고 더 늘려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더 조여지는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8이 안 들어가는 애들은 더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직접 찾아보시라 하는 거예요. RTP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거보다 더 적은 값 넣어봤다 안 되니까 10을 넣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되게 타이트한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분들이 따라했다가 안 될 수도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58, 44도 제가 거의 빡빡하게 쪼였죠.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WR 값을 잡으려고 WR PRE 값을 70, WR PDEN 70 줬고요. MSI 보드는 이 두 개를 같은 값을 주는 경향이 있고, 기가바이트 보드의 경우 1 차이가 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RDPD에는 RCD 값이랑 맞췄고요. 요건 안 건드렸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얘랑 얘는 오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 값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사진을 하나 좀 찍어요. 바이오스 세팅 값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안 길어요.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라. 자, 찍어놨으니까.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안 긴데 지금 이전 영상으로 제가 말하는 영상을 아직 비공개 상태입니다. 같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3시간짜리네요 그게. 자, 바이오스 버전은 H11 버전이고요. 11월 8일자 릴리즈 된 버전입니다. 거기에 일단 메모리 트라이 7400CL40짜리를 하나 불러왔고요. 전압값은 간단하게 줬습니다. D램 볼티지, VDDQ 볼티지를 1.47로 맞췄고요. 47로 한 이유는 일단 전압 언락 상태에서 지금 이 세팅이 안 될 것 같아서 CL34 세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전압 1.435V 이상으로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 한번 했지만 얘네가 전압을 자동으로 1.47로 맞춰버려요. 제가 이거보다 낮은 값 줘도 1.47이 들어갑니다. 465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냥 1.47로 넣은 거고, 그거랑 맞추려고 CPU VDDQ 볼티지를 1.47을 줬어요. 전압
47을 초과하지 않으면 CPU VDDQ는 전압값이 1.44부터 1.47까지는, 그러니까 램 전압이 1.44부터 47까지는 요 VDDQ를 1.47로 주는 게 안정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VDD2 볼티지가 지금 이건 클럭에 영향을 좀 줍니다. 클럭을 좀 7200을 쓰시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43 뭐 이렇게 써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7400에서 제가 1.45를 줬어요. 1.45. SA 전압은 오토 줬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전에 엣지 M다이로 오버클럭 할 때 그때 SA 볼티지를 막 1.48 막 이렇게 줬는데요. 그거는 바이오스 버전이 H10 버전이었고 지금 11 버전입니다. 10 버전은 초기 바이오스고 11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SA 값이 높지 않아도 되게끔 됐어요. 이거보다 더 낮은 값은 될걸요? 아무튼 그냥 오토 줬습니다. 나머지 값 전부 다 오토고요. 그리고 D램 프리퀀시 7400에 G2 74배수 곱하기 100짜리로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일단 PMIC 락이 풀려 있어요. PMIC 락이 풀려 있고 CL 타이밍 34를 줬고요. 전압이 1.47 이내에 34가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으신 분은 하나 더 푸세요. 두 개 더 푸세요. 두 개 단위로. RCD 값도 4가 될 것 같아서, 4가 안 될 것 같으신 분은 44로 푸세요. 44 이상으로 46은 너무 높은 값이고, 제가 볼 때 대부분 램 수율에서 7400 클럭을 시도를 하시면 4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샘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좀 뿔딱이면 46도 한번 넣어보시고 뿔딱이면. 그래서 일단 42 내지 44. RAS 값, 라스 값은 CL이랑 맞췄고요. 34로. 그 다음에 RFC2랑 RFC PB 값, 이건 좀 타이트한 값입니다. 90 나노세컨드고, 그 다음에 얘가 120 나노세컨드예요. 이거보다 더 쪼이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여러 가지 램 오버클럭을 해봤지만 RFC PB는 전 90 제일 많이 쪼여봐야 90 나노세컨드 정도인 것 같아요. 80 넣으면 좀 많이 불안정하고, RFC2도 120보다 더 쪼이면 110 나노세컨드 정도로 쪼이면 좀 불안정하고, 그 나노세컨드에 맞춰서 클럭을 맞춘 겁니다. 그 계산식은 제가 대충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클럭 나누기 20 그러면 37이죠. 그러면 37 곱하기 90, 37 곱하기 120 이렇게 한 겁니다. 120이라기보다 12 37 곱하기 9. 맞나? 27. 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333. 370 마이너스 37. 맞는데. 그리고 REFI는 최대값 나누기 2에서 넣었어요. 그냥 이 수치는 대중이 없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제일 정확한 값을 잡기가 어렵고,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는 값이라 램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쿨링을 많이 강화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WR 값은 오토로 주고 다른 걸로 세팅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WTR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주고 다른 걸로 세팅하는 겁니다. RRD 값 48 줬고, 그 다음에 FAW 16 줬습니다. 이게 보통 RRD에 4배 값 쓰는데 4배가 아니더라도 되긴 하더라고요.
CWL 32 줬고 32 CWL은 오토 주셔도 돼요. 왜냐 이 CWL은 CL을 기준으로 잡히는 값이라서 만약에 CWL을 수동인가 하셨으면 CL 바꾸실 때 CWL도 따라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CWL하고 CL이 4보다 갭이 커지면은 부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얘가 상대적인 값이라 그래요. 그 램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있는 이 램을 컨트롤하는 CL 타이밍에 대한 값이 CWL을 표시하는 게 32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CL-2 또는 CL-4 이렇게 표시합니다. CL 이꼴도 되고요. 34도 될 겁니다 아마. CK는 효용성 여기 4개 값은 그냥 오토로 쓰시면 돼요. 오토. 그리고 7400 클럭에서 RDRD SG가 12가 안 들어가서 13으로 풀었고요. 나머지 값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값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통 7200 클럭까지는 12811, 12811, 22111 이게 많이 세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되는데 7400에서 얘가 12가 안 들어가길래 13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값은 이제 최대한 쪼개준 겁니다. 얘 두 개는 그 풀뱅, 이 DLDD는 풀뱅에 쓰는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GDG 얘네는 최대한 쪼인 건데 이거를 쪼이면 이 값이 쪼여집니다. WTR 클럭마다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400 클럭에서 38 차이가 나요. 무슨 소리냐면 WTR 이걸 S라고 할게요. WTR S랑 WTR L 라지입니다. 라지 L이 라지 S가 숏 라지 값이 더 크죠. WTR 라지인 경우 이 WRRD SG-38 그 다음에 WTR S 같은 경우 WRRD DG-38 값으로 지금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있어요. 이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38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클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마이너스 40인 경우도 있고 뭐 42인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시스템 부팅해서 처음에 디폴트로 세팅했을 때 갭이 몇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WTR이 너무 조여지면 너무 조여질 때까지 얘를 쪼일 수는 없습니다. 네. 너무 조여지지 않는 범위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WRPRE랑 WRPDE에는 WR 값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계산 공식이 있다 그랬죠. CWR 플러스 WR 플러스 TBL 해서 나오는 값이 WRPDEN 값이에요. 그 다음에 RDPRE 값은 RTP 값 설정할 때 이걸로 설정하면 된다. RTP 값. RTP 값이 아니야. RTP 맞아. RTP 값. 얘는 파워다운 옵션인데 대부분 2가 들어가더라고요. XP 뭐 이런 거는 클럭에 따라 바뀌는 값이라서 그냥 오토로 두세요. 얘 이거 두 개. 이거 수동으로 조이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늘릴 수는 있더라고. 근데 늘릴 이유가 없지. 얘도 거의 2로 들어가는 고정 값이고요. 그 다음에 RDPD에는 RCD 값이랑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지금 오토인데 42 들어갔죠? RCD 지금 42에요. 수동으로 줘도 되고 바이오스마다 바이오스? 제조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MSI는 RCD랑 같은 값이 들어가고 기가바이트는 좀 넉넉하게 푸는데 조일 수 있어요. 근데 RCD보다 더 조이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파워다운 옵션이긴 한데 파워다운은 개념적으로는 RCD 끝난 이후에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RCD 값이에요. 파워다운을 크면 뭐 얘를 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CPDD도 파워다운 옵션인데 이거는 오토로 쓰세요. 이거는 조회서 효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얘는 그 TREFI 값을 키우면 알아서 얘가 한 255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줄어드니까 오토로 쓰시고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막 부팅 안 되고 난리 납니다. 예. RTL 값도 제가 DDR5 쓰면서 이거 수정해서 뭐 잘 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바이오스마다 아예 수정 값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부팅도 안 되고 막 이래요. 다 오토 쓰시고. 그 대신 요거는 좀 바꿀 수 있을걸? 아닌가? 이거 말고 어딨지? 이 모드 값 바꾸면은 레이턴시 좀 달라질걸요? 이거 바꿔보시고 본인 레이턴시에 제대로 잘 맞는 값 뭐 골라서 TM5 한번 돌려보시고 안정성 이상 없으면 그걸로 쓰세요. 이거 모드 값을 바꾸면 밴드위드도 달라지고 레이턴시도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가장 잘 나오는 모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오토고요. 이 밑에는 임피던스 값은 DDR5에서 이거 수정해서 뭐 잘 된 경우로 본 적이 없어. 저도 여러 가지로 조정해봤는데 참 쉽진 않더라고요. 이 임피던스 값이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트레이닝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바이오스가 램 트레이닝을 할 때 어쨌든 임피던스 값을 트레이닝 할 겁니다. 파워 다운 모드 이거 꺼본 적 없는데 끄면 뭐 좀 나을라나? 이게 파워 다운 모드입니다. 이제 꺼서 좀 나은지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튼 바이오스 세팅 값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트레이닝 옵션은 여기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거의 다 오토로 씁니다. 이걸 굳이 건드려서 더 빨라질 수는 있겠는데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쓸 PC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걸 빡빡하게 쪼이고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이거 이제 이 엣지보드는 이제 CPU 오버클럭 영상 하나만 더 따고 CPU 오버클럭이 얼마나 뭐 들어갔는지 뭐 세팅 방법 이런 거 한번 따고 얘는 해체를 할 거예요. 다른 보드로 바꿀 겁니다. 지금 다른 보드 옆에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버클럭에 그렇게 빡빡하게 쪼이지 않는 편입니다. 얘가 이 보드 7400 되네? 딱 이것만 보고 원래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왜 7400이 사실 지금 A다이로 막 다른 보드 에이펙스 뭐 이런 거에서 8000 뭐 킹핀 이런 거에서 뭐 다 8000 이상 이렇게 오버클럭 하는데 기록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실사용 목적에서 그냥 저렴하게 쓰는 거지. 사설 보드 4개 슬롯 4개짜리 저렴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기록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지금. 그니까 대충 값만 보고 이렇게 썼었는데 사람들이 타이밍을 안 쪼이니까 뭐라 그래서 아니 타이밍 쪼이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시간만 들이면 쪼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쪼여 본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쪼여 본 거예요. 이전 영상에 3시간, 그 다음에 RFI 값을 좀 수정하느라 시간 좀 들였어요. 보통 하루면 다 하죠. 그래서 영상 이렇게 하고 결과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은 다른 보드로 하나 올라갈 거고, 지금 다른 보드로 옆 컴퓨터에서 또 세팅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 뜨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리고 나서 MSI 보드는 CPU 오버클럭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지금 메모리 오버클럭 내용만 있으니까 CPU 오버클럭 관련된 내용 한번 올려드리고, 그 정도면 이 보드 쓰시는 유저들이 참고하시기에 뭐 부족함이 없겠죠. 자, A다이는 7400, M다이 7200으로 안정화했고요. 7200은 좀 M다이이기 때문에 좀 빡빡이라기보다 좀 어렵게 했습니다. 7400은 A다이이기 때문에 M다이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한 편이에요. 왜냐면 얘가 부팅은 7600도 되거든요. 근데 7600으로 못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못한 이유는
뭐 에러가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왜 안 잡히냐고 찾아봤더니 이게 램 슬롯 2번 슬롯에 꽂으면 램을 꽂으면 잘 됩니다. 7600도 막 잘 들어가요. 그런데 4번 슬롯에서 램을 꽂으면 뭐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4번 슬롯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꿔봐도 계속 에러가 튀어나와요. 그 말은 보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슬롯에. 보통은 반대거든요. Z690 같은 경우는 2번 슬롯이 잘 안 됐어요. 4번 슬롯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램 수율 두 개 중에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4번에 한번 꽂아보세요. 램 수율이 안 좋은 거를 2번, 좋은 걸 4번. Z690 땐 반대였거든요. 램 수율 좋은 거를 2번, 안 좋은 걸 4번 이렇게 썼었는데 Z790 보드 모든 보드에서 통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뿔딱일 수도 있어요. 제 엣지 보드가 뿔딱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거는 4번 슬롯이 더 수율이 안 좋습니다. 2번보다. 그래서 고수율 램을 4번에 꽂고 좀 더 저수율 램을 2번에 꽂아야 오버클럭이 더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엣지 보드는 그러네요. 그래서 4번 슬롯에서 7600이 절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램도 바꿔서 해봤어요. 이거저거 XMP 램도 써보고 이거저거 바꿔서 해봤는데도 4슬롯 보드에서 네 번째 슬롯에서 계속 에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7600 뒤지치고 7400으로 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올릴 영상은 7600 클럭을 안정화한 다른 보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벌써 7시네. 출근해야겠다 야. 영상 종료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하실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얘기 드리지만 결과보다는 방법을 따라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